우리 편하게 말해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하고 싶으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말이 알려준다고 하니 더더욱 그럴 테죠. 그런데 말하기가 어려운가요? 말하는데 자신감이 없나요? 당연합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있는진 모르겠지만 예전엔 웅변학원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웅변대회가 학교마다 있었으니까요.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질러야 귀를 기울이는 시대였던가 봅니다. 웅변의 시대는 저물었고 지금은 대화의 시대입니다. 웅변학원 말고 조곤조곤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들어야 해요.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을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명제를요.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말을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죠. 상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알 수가 있고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이좋은 친구나 가족도 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목마릅니다. 사적인 관계뿐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좋은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게다가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신뢰감이 절로 생기거든요. 말을 잘 듣고 나서야 당신은 말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도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요.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정리, 또 정리.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재밌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분석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실제로 이런 질문은 면접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관객이 본 영화, 그해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은 면접관들이 즐겨 물어보는 단골 질문 소재가 되기도 하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영화 한 편, 책 한 권이 내 것이 됩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만의 언어가 나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시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미확인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어 하나를 내내 생각하고 다니느라 교통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적확한 단어, 시적인 언어인 시어를 찾는 일이 어렵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시는 그렇게 인상적이고 강렬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가 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 누구든지 적확한 시어, 기막힌 표현, 적절한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민을 거듭하기는커녕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수많은 어휘를 나열해도 그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힘이 있는 글, 인상적인 문구라면 광고도 빼놓을 수 없지요.
유명한 광고 문구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어가 되고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문구를 만들어내는 카피라이터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어딘가에 있다. 지금 내가 못 찾을 뿐이지. 그래요. 우리도 한번 찾아내 볼까요? 생각을 거듭하고 정리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한두 문장이라도 좋아요. 책에서 얻은 것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거나 요약해 보세요. 영화를 보고 느낀 것, 그 영화가 던지는 질문에 내가 쓰는 답장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거나 요약해 보세요. 그런 문장을 100개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물음에도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달달 외우는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깊이 생각한 것은 머릿속 어딘가에 남는 법입니다.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요.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좋아하는 말을 스스로 해주면 괜찮아지고 아니면 무너지기도 하는 것. 내 마음이죠.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내 것인데 왜 뜻대로 안 될까요? 멘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늘 평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흔히 강철 멘탈 혹은 유리 멘탈처럼 요즘은 멘탈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마음 다스리기, 심리 관리라고 해도 될 텐데요. 뭐라고 부르든 비슷합니다. Inner peace, 마음의 평화를 되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봐도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해요. 마음을 가만히 둬야 합니다. 연못이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 잔잔합니다. 그런데 누가 돌을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이 막 일어나잖아요. 연못 바닥에 흙이며 모래알이 수면 가까이 올라와 버리니까요. 더러워진 연못물을 다시 맑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돌이 가라앉아서 파장이 멈추고 흙탕물이 잠잠해지며 조금씩 조금씩 다시 맑아질 때까지요. 내 마음이 처음부터 산란하고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체로는 평온하지요. 그런데 어떤 자극이 와요.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머릿속에 떠오르든 누군가 내 마음에 돌을 던진 것이죠. 아니면 시 한 구절처럼 심지어 노를 젓는지도 몰라요. 노를 한번 저을 때마다 얼마나 큰 파장이 일렁일까요? 일렁이다 뒤집혔다가 다시 흔들리면 얼마나 산란하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파문이 일고 있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 상황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깨닫는다. 다음 바라본다. 그리고 가만히 둔다.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그렇게 세어보면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잠시 멈추고 흙탕물이 잠잠해지면 무엇이든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배우 박은빈이 친구 최수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봄날의 햇살이라는 말을 듣고 어찌 감동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제대로 알아봐준 한 사람의 장점, 그걸 전달하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칭찬 앞에 다들 무장해제 되었지요. 장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칭찬이 춤추게 하는 것은 고래만이 아닐 테니까요.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남들 앞에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엄마 아빠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외모가 이렇다 저렇다 남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이를 위한다면요. 말의 힘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듣는 순간 저렇게 되기도 하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졸지에 난민이 되어 급히 고국을 떠나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를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을 간신히 빠져온 상황,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던 그녀를 맞이한 런던 집주인의 첫 마디는 이거였답니다. 당신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그 한마디에 정말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난민은 고백했습니다. 언어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되기도 하죠. 한마디의 말은 생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도 있고 졸지에 누군가를 마음고생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어떤 세계를 열어주는 사람인가요?